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커피 한 잔 좀 사주시면 좋고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어제 이제 얘기한 게 그 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서 금리가 이제 상승을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실업자가 발생을 하고 경기 침체가 오고 이제 부동산 시장도 그러면 뭐 큰 하락 내지는 어떤 폭락이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 완성이 되는데 일단은 요즘 물가가 어느 정도 조금은 잡히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주 뭐 통제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저는 이제 엄청나게 큰 변수를 이제 전쟁으로 봤어요, 저는.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중동 전쟁이 나면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그 기름값이 뭐 그 가스나 오일 가격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폭등을 한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안 보이다 보니까 왜 폭등을 안 하지? 이제 그런 데 어떤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기름값이 생각보다 엄청난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옛날처럼 막 걱정하는 것처럼 폭등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물가로 완전 들어 올리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머릿속에 스토리가 확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어떤 말을 체계적으로 잘 만드는 걸 잘 못하고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뭐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끝까지 잘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정리를 확 못하긴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전쟁이 한 24일 전에 났습니다. 그때 이제 당연히 뭐 다 아시다시피 이란 같은 경우에는 자, 이스라엘의 전쟁 중단하지 않으면 중동은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것 이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같은 중동 국가가 저렇게 반발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동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뉴스를 딱 봤을 때 왜? 이란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사실은. 저도 이제 중동을 잘 아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역사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는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는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죠. 옛날엔 참 많이 알기도 했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솔직히. 다 까먹었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좀 알고 있는데 자, 이걸 듣고 이제 왜 이란이? 라고 생각이 왜 들었냐 하면은 자, 중동은 크게 보면 이제 대략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찾아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려고. 자, 이슬람에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무하마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죽었죠. 죽었을 때 그 후계자가 있었어야 돼요. 대충 설명할게요. 후계자가 나와야 되는데 소위 말 칼리프를 뽑아야 되는데 자, 가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딸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자가 등장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후계자가 돼야지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그 세력과 아니면 이제 아니면은 그 사위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승계를 받아야지라고 했던 수니파와 시아파가 이제 나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기존 세력은 수니파. 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르는 정통파라고 생각하고 친 무함마드 세력, 그러니까 가계가 중심, 그러니까 딸을 중심해야지라는 해가 시아파 맞죠? 네, 뭐 제가 이해하는 거 어쨌든 시아파와 시아파와 수니파가 나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이란은 이제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근데 팔레스타인을 공격한 하마스는 그 수니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둘은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싫어해 서로 간에. 서로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하마스가 공격한 거는 순위파인데 왜 시아파가 갑자기 이란이 나서지? 왜냐하면 그 전통적으로 하마스는 그 순위파의 수장은 사우디아라비아야.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테러 활동을 하는 조직들인데 그 뭐 사실 중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인데 근데 갑자기 이란이 딱 나서는 거 보고 저는 왜 니네가 나서지? 죽기보다 싫어하는 놈들끼리 왜 나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란이 말로만 저러지 실제로 나서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어젠가요 예멘이 갑자기 또 예멘 반군이 후티 반군이에요.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계속 공격할 거다 하면서 선전포고를 했대요.
이 뉴스를 보면서도 왜 또 예멘이 예멘은 이란과 같이 시합합니다. 그러니까 수니파의 일을 갑자기 시아파들이 나섰어요. 원래는 이 일이 나섰을 때 처음 나서야 되는 사람은 사실상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니파의 수장이니까 근데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냐면 이 사람을 좀 주목을 해야 돼. 왜 나서지 않는가? 이 사람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왕세자.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자세히 좀 대충 나오죠? 자, 왕이 원래 안 돼야 되는 인물이에요. 아버지 살만 국왕이 원래는 형제 간의 세속이 돼야 되는 나라인데 최초로 아들한테 승계를 했어요. 그러면 그 브라더가 있었죠.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은 당연히 어떻게 왕세자였었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반발했지만 이미 그 국가 군사를 다 장악한 빌살만이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엄청난 대숙청이 일어났고 사촌 형, 제가 볼 때는 작은 아버지인데 작은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세자가 됐고요. 이 사람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뉴캐슬 유나이티드 FC의 구단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자들한 참정권도 주고 운전도 할 수 있고 뭐 히잡도 벗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나라를 현대적인 이미지로 지금 바꾸고 있는 어떤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새로운 희망 같은 존재인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안 좋게 보겠지만 사우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하마스는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로부터 왕가로부터 재정을 받아서 테러를 일으켰던 존재들인데 얘네가 이스라엘 갑자기 공격을 했어요. 분명히 당연히 알았겠죠. 했을 때 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목소리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소리 내긴 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지한다고 그래서 미국이랑 지금까지 사이가 좀 좋아지려고 노력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확 반이스라엘 전선으로 돌아서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팔레스타인 존중하지만 하마스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민간 해방기구 PLO를 존중하고 그 백성들을 거기 주민들 국민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사람들을 난 지지한다라고 살짝 비껴나갔어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랑 같이 손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가 왜 그러나 했더니 최근에 뉴스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게 지금 오늘 뉴스죠. 2034년 월드컵 유치를 사실상 확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4일 전에 테러리스트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걔네들 지지를 확 선언하면은 제가 볼 때는 월드컵 유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월드컵 유치를 하려는 지금 며칠 뒤에 확정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민간인 당시 엄청 충격적이었잖아요. 민간인 끌어가고 여자들 막 끌어가고 그리고 뭐 여자들 뭐 옷도 안 입었는데 차로 막 끌고 가는 모습들 엄청 충격을 받은 전 세계가 충격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막 어떻게 어쩌고 해버리면 사우디는 하마스를 지지하는 테러리스트를 지지하는 국가네 거기에 월드컵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지금 이미지 쇄신을 막 하고 있는 나라인데 절대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스라엘 사태에도 지금 말도 못하고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수니파의 수장인 사우디가 나서야지 확전이 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근데 나서지 않고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사우디는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뭐 어떤 엑스포인지는 이게 보면 한국에서도 옛날에 엑스포 할 때 뭐 엄청나게 막 한국 부산도 지금 참여하고 있고 한국 부산 이스라엘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 로마는 수도잖아요. 그죠? 3파전을 하고 있는데 세계 박람회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할 때도 그 서울 엑스포에서 할 때도 뭐 엄청 신경 썼던 기억은 저도 나네요. 한국에 있을 텐데. 이게 좀 국가 이미지 쇄신에 굉장히 좋은 건데 이런 굵직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사우디가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 테러리스트를 하는 국가 이미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오늘도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떨어진다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막 3% 가까이 확 올라가지고 아주 말이 좀 무색했는데 다행히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5일짜리 볼까요? 이거 보세요. 5일째 연속 떨어지고 있어요. 한 달짜리 보면 지금 그
중동전 전쟁 전에 그래도 82불이었는데 그거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봤을 때 뭐 제가 눈치를 챌 정도면은 전문가들은 이미 눈치챘겠죠. 전쟁이 났을 때 이란하고 예멘은 발끈했지만 왜? 니네는 상관없는 애들인데 결국은 사우디가 나서줘야 되는데 사우디는 지금 정신이 어디 팔려 있습니까? 월드컵에 정신 팔려 있고 엑스포에 정신 팔려 있고 또 어디 팔려 있어요? 네옴시티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네옴시티 다 아시죠? 여기 네옴시티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있죠. 여기에 정말 뭐 지금 사각형의 도시로 이미지가 안 나요. 이거 다 아시지 않나요? 네옴시티 이거 뭐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인류사의 어떤 길이 남을 대규모 토목공사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또 더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강가에 여기 뭐 170m 길의 스마트 시티 재생에너지 시티를 만드는 중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거기 옥사곤 해변에는 엄청난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 중이죠. 또 트로제나라고 산 꼭대기, 사우디는 눈이 없잖아요. 산 꼭대기 만년설로 뒤덮인 곳에 인공 호수와 대규모 리조트를 만드는 이런 토목공사를 국가에 어떻게 보면 명운을 걸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주인공이 누굽니까? 빈살만입니다. 빈살만 여기 보셨듯이 뉴캐슬 했죠.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월드컵 유치했지. 그리고 또 여기 엑스포 유치하고 있지. 이런 네옴시티를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막 사람들한테 수주 주면서 돈을 막 써가면서 하고 있지. 요게 지금 또 잘 아시는 분 알지만 호날두 영입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리그도 지금 엄청 활성화하고 있지.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전쟁을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나서지 않습니다. 사우디가 안 나서는데 이란이 어떻게 나섭니까? 이란하고 예멘 같은 나라는 여기 가까이 있지도 않아요. 예, 요 먼 나라에서 지금 이 근처에 미국 항공모함이 지금 세 대가 지금 급파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 이라크를 넘고 시리아를 넘어서 요르단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격한다? 예멘은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공중폭격 엄청 한 나라인데 후티 반군이라고 얘네들이 사우디아라비아랑 천적 국가인데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서 공격을 할 수 있다? 여기 미사일 쏘는 순간 바로 반격당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오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유가가 뭐 그때 어제 세계은행에서는 막 150% 밀어 올린다 막 이랬을 때 내 삶은 완전히 망하는 건가 막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네? 왜? 라고 생각을 했고 파다 보니까 전쟁이 나지 않을 것 같네. 그래서 물가가 막 들썩들썩 하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은 금리도 못 올립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제가 이걸 예측을 한 건 아닌데 오늘 인플레가 둔화가 되면서 그래서 국채 금리도 이렇게 현행 유지를 하는 게 지금 발표가 된 건 가잖아요. 그죠? 네네네. 현지 시간 지금 금리 동결 됐습니다. 지금 어제 뉴스인가 오늘 뉴스인가요? 정신도 없네요. 지금 오늘 뉴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엔 금리 못 올리잖아요. 그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유가가 들썩들썩해서 물가를 막 밀어 올려야지 금리도 빡 때려서 실업자도 빵 양산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국민들도 막 너무 힘들다 그러지. 어제도 얘기했지만 또 각각 또 수상들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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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지금 너무 힘드니까 금리 좀 동결하자고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지금 어제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된 이스라엘 이 중동 국가가 하나 되기 힘든 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정말 많이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가자 북부 지역을 폭격하면서 지금 난민들이 지금 남쪽으로 지금 많이 움직인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예상하기를 이집트가 국경을 좀 열어주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어제 지금 정보기구에서 문서가 유출이 됐어요. 제가 볼 땐 일부러 유출시킨 거죠. 제가 볼 때는 가자 지구에서 230만의 난민을 이집트 쪽으로 이제 시나이 반도 쪽으로 보낸다고 그 계획을 세운 게 드래프트죠.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임시 계획안을 이스라엘 정보국에서 만든 게 유출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하고 이 가자 지구가 지금 라파 지역인데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부 지역을 폭격을 하니까 여기서 난민이 엄청나게 내려가는데 이 국경을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열어서 난민 좀 받아주자 하는데 같은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도 절대 열어주지 않고 있어요. 좀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해관계에 지금 손을 떼고 있는, 도와줘야 되는, 정작 도와줘야 되는 나라가 지금 안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집트가 어느 정도 진심이냐 하면 지금 국경지대에 탱크 부대들이 지금 집결을 하고 정규군이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난민이 뭐 2,300명도 아니고 23,000명이 와도 정말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난민이 지금 230만 명을 지금 이집트로 보내는 이 계획이 지금 유출이 된 상태예요. 열받죠 지금 이거. 아무리 같은 형제 국가, 같은 순위파 어쩌고 해도 이 용납이 됩니까? 이게 국가 거의 재난 상태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라파 지역으로 지금 탱크 부대하고 지금 정규군이 집결을 하고 이 국경 수비에 들어갔어요. 같은 순위파도 도와주지 않고 못 도와주는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확전은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제유가도 떨어지고 있다. 물론 이 사이에 또 뭐 돌발 행동이 나올 수도 있죠. 갑자기 뭐 로켓포를 더 쏴가지고 사람이 확 죽고 국지전으로 더 붙는다든지 이러면 또 뭐 국가가 갑자기 90불도 올라가고 100불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세계은행에서 경고한 것처럼 뭐 150불 올라가서 뭐 재난 상태가 그게 근데 올라가봤자 제가 볼 땐 또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슈가 특별히 없으니까. 그죠? 어쨌든 뭐 제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국제유가가 물가를 들썩이게 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려 가지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금리가 올려서 경기 침체가 되고 실업자가 일어나서 또 그 부동산 가격에 영향 미칠 만큼의 어떤 경기 침체는 오지 않겠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뭐 혼자 폭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젠간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지금도 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근데 이제 막 폭락은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제 논리에 의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생각이 머릿속에 막 정리된 상황이 아니라 이게 잘 이렇게 전달이 된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도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